네, 세 번째 다음으로는 이 근본 입시와 관련된 예상되는 질의와 그에 따른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직접 강당에서 진행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직접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하였으나 여러분이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형태다 보니까 예전에 질의되었던 사항 등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입시의 기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는 일정한 형태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입시 정책이 정해진 이후에 있어서 대체로 그 골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정량에 있어 이미 소개했지만 정량에 있어서 학부, 리트에 관한 각 200점, 즉 총 400점이 순수한 의미의 정량적인 측면이고 그 외에 200점이 자기소개서와 구술면접 각 100점씩 200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질 반영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 이와 같은 부분은 두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법조인, 즉 이거를 우리는 지도자적 우수 법조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모든 내용들을 당연히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설립 취지가 다양한 전공, 경력 등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법조인으로 양성하라는 취지에 따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 경력자 또는 이공대 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의 바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와 같은 지원자들이 자기의 특화된 또는 전문화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하여 이거를 입학전형위원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고려로 되어 있어서 전공 여하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신 대학, 전공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질문이 많았었던 부분이어서 소개를 합니다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히 자교 우대 반대로 또는 특정 학교 우대와 같은 방침은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입학 시스템상 그와 같은 것도 불가능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반영으로 정량평가에서 당연히 출신 학부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당연히 별도로 없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등의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블라인드 정책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보 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술면접 역시도 심사위원이 면접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즉 가수엄의 번호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와 같은 대학에 있어서의 특정 학교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반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과정에서 출신 학교 또는 동아리 등의 이름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특정 학교 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는 뭐 특정한 곳의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전공 과정을 표현한다면 특정 학교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지원자의 부모님, 친인척의 직장명, 직종명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질문을 받지만 지원자 본인에 대한 직종명 기재는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자기의 성장 과정, 배경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는 본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많이 받은 부분이긴 한데 대학은 당연히 대학명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대학원, 재학, 특히 대학원에 있어서도 다른 법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는 경력에 대하여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이 높은 거에 대한 기재 여부를 질문받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의 가점은 또는 감점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기재할 경우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그 학생에 대한 일정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대학 성적에 대해서는 아까 국내의 환산 형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의 자료 그리고 이 자료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서 학업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설명한다고 했었고 바로 이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질문을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수강에 대한 소명을 꼭 해야 하는가? 이미 거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재수강 여부 또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지원자 본인의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이 그 재수강 과목의 숫자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평가위원들이 여러분이 왜 재수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을 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그 판단하셔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지금은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양식을 보실 때 자기소개서 가의 2번 항목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상의 학업 성과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이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 등을 제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별 과목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130, 40학점이 될 테니까 각 과목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취지는 아닐 것이고 여러분이 4년간 다녔던 전공, 관심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항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학부 시절에 법학 과목의 수강이 유리한지, 입학에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제법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기재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출발에 있어서 법학을 이수하지 않은, 이수할 수도 있지만 법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학 과목의 수강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 과정에서 각자 전공에 따라 어떠한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학업을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였는지를 잘 밝혀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법학 과목을 수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동기가 비교적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휴학 그리고 졸업 후에 공백기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 필요입니다.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누구나 다 느끼는 것처럼 일정기의 휴지기 또는 공백기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감점 요소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입시의 수험생의 어떤 상황일 때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백기를 이 평가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명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앞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인영어, 공인외국어 그리고 리트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제출하게 될 지원서에는 어학이 점수의 형태로 표기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영어 점수는 PF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최소한의 점수를 취득하면 이 입학 전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영어의 점수 자체는 별도로 가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실력 또는 제2 외국어가 탁월한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원자의 경우 이와 같은 어학이 장래 법률가로서 생활하는 데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트 논술입니다. 리트 논술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였을 때 법학의 공부를 내용에 따라 잘 진행해 들어갈 수 있을 표현, 생각의 정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글쓰기 형식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논술의 경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PF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아주 미미한 1, 2% 정도에서 탈락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트 논술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표현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중대한 불이익의 요소로서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금 앞에가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소개서와 구술면접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출하는 지원서와 그 다음에 구술면접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블라인드에 따른 가 번호를 부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서류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그 지원 상황에 따른 일정한 평가 기준 등을 다시 세분화하여 상의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전형 요소가 600점 만점 중에 100점의 비중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합격 여부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술면접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술면접의 최종 진행 형태는 그 추후 별도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고 작년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본다면
미리 준비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답변하고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한 질의를 받아 여러분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총 600점 만점 중에 구술 면접이 100점이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기는 할 것입니다. 네,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공해 드렸던 정보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서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그 행정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다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